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전 시가 중에서 악장 그리고 가사를 들어가는데요. 가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실제 고전 시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한, 가, 시라고 했었어요. 한시, 가사, 시조에서 한시, 가사, 시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가사 작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정철의 가사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철의 가사 작품을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3시간에 걸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악장 부분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악장 부분에서 봐야 될 것도 보고 지나갈게요. 우선 악장이 뭔지부터 들어갑시다. 옛날에 조선이 처음 생겼을 때 조선 전에 뭐였죠? 조선 전의 나라는 고려였어요. 고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조선 왕조가 세워진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계층들이 있죠. 그 정부가 있고 그 정부가 갑자기 아예 뒤바뀐다고 생각을 해봐요.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도 고려 말기에도 사람들이 민심이 막 혼란스럽고 이랬던 가운데 갑자기 조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이 들어오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 맞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의심도 많이 했었고 그때요. 그때 좀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민심도 좀 잡아야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잘할 건데 좀 우리 좀 믿어주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믿어주지 하는 마음으로 악장이라는 걸 했어요. 악장이라는 걸. 이 악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선 우리는 열심히 할 거고 우리는 대단해.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원래 이 시기에는 조선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었어. 다시 얘기해서 미리 1000년 전에 예언돼 있었어. 정해져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민중들이 듣기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정해져 있었다. 조선이 있기로 했었다 라고 예언도 됐고 그 다음에 조선을 딱 봤더니 우리는 원래부터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근본이 있는 나라다. 근본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 좀 믿어줘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만 하면은 좀 부족하니까 우리 열심히 할 거고 진짜 잘할게. 성실하게 할게. 다시 얘기해서 우리 뒤에 임금들까지 지금 임금들 말고 나중에 임금들까지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믿어줘. 해서 후대 뒤에 대 왕에 대해서 경계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손자야, 너 나중에 왕 될 거지? 그때 잘해.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러고 경계를 하는 거죠. 너 열심히 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조선 왕조가 처음 생겨났는데 10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그리고 원래 근본이 있다고? 그 다음에 후대 왕도 열심히 가르치네? 교육도 잘 시키네? 이런 거 보니까 믿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서 점점점 조선에 적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게 악장이라는 건데 이 악장은요. 이런 내용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자랑스러운 한글 훈민정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훈민정음으로 한번 기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거고요. 이 악장에서 제일 중요한 용비어천가라는 걸 볼게요. 여기 용비어천가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되고요. 용이 용용자고요. 비가 날다예요. 다시 얘기해서 용이 날다. 이 용이 나는 것을 조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니까 잘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용비, 조선은 날아갈 것이다. 날아가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총 125수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몇 개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 몇 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냥 대강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추측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현대어풀이로 봅시다. 우선 1장하고 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1장 여기에 161쪽이죠. 161쪽에
우리나라의 조선에 여선용이 나시어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정말 좋은 거죠. 하늘의 복을 받았대요. 하늘이 정해줘서 복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맹은지, 너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왕을 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이런 다음에 대신에 하늘이 다 도와줄게. 뒤에서 백으로 딱 받쳐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조선에 하는 일마다 하늘이 다 복을 내려준대요. 그래서 중국 옛 성왕들이 하신 일과 딱 들어맞으시니. 다시 얘기해서 중국의 옛 성왕들이라고 하면은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과 딱 들어맞는다. 다시 얘기해서 똑같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조선에 새로운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이 옛날 중국의 정치 잘했던 사람들처럼 정치를 엄청 잘한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됐죠?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정해준 나라다. 조선이 하늘에서 정해준 나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여기 원문에서는 천복이라고 했거든요. 이 천복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갑시다. 이거는 최수종 씨인가? 그분이 했던 드라마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었죠? 그 뿌리 깊은 나무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봅시다. 뿌리가 깊은 나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굉장히 큰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그렇죠?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박힐수록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샘이 깊다, 물이 깊다. 가뭄에 그치지 아니함으로 가뭄이 와도 샘이 깊으면 물이 깊으면 물이 많으면 가뭄이 와도 끄떡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루어져 시내로 이루어져 시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나무가 뿌리가 깊다면 그 결과물인 열매가 그리고 꽃이 풍성할 것이다. 물이 깊다면 주변에 뭐 가뭄이 오든 뭐가 오든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늘 똑같이 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은 바다로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비유를 쓴 거죠. 그러면 이걸 나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뿌리가 깊은 나무. 다시 얘기해서 근본이 튼실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된대요? 번성한대요. 그쵸? 샘이 깊은 물. 역시 마찬가지죠.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어떻게 된대요? 어떤 시련이 와도 끝나지 않는데요. 마르지 않는데요. 그치지 않는다고 했고요. 시내로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대요. 점점 커진다고 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1장에서는 조선은 천복을 받았다라고 했고 2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뿌리가 깊고 샘이 깊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161장에 보면은 사장 있죠? 이 사장도 가끔 나와서 빠르게 볼게요. 사장. 여기에는 적인 서리에 가샤, 적인이 가려연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왔죠? 쉽게 봅시다. 북쪽 오랑캐 사이에 가시어 살 때. 다시 얘기해서 오랑캐 사이로 갈 때 북쪽 오랑캐가 침범함으로 기산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니 여진족 사이에 가실 때 여진족이 침범함으로 덕원으로 옮기신 것도 하늘의 뜻이시니. 다시 얘기해서 옛날에 오랑캐 사이에서 오랑캐가 침범하니까 기산이라는 곳으로 옮겼대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여진족 사이에 있을 때 침범을 하려고 하니까 덕원으로 옮겼대요. 다시 얘기해서 옛날에 이렇게 기산, 덕원으로 옮긴 것. 이거 지명이에요. 지명, 기산, 덕원으로 옮긴 것은 누구의 뜻? 천복,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산, 덕원으로 옮긴 게 하늘의 뜻인 것처럼 지금 조선이 새로 생겨난 것도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8장을 가면요. 봅시다. 골목에 말을 지나게 하시어 도둑이 다 돌아가니. 상상해보세요. 골목에 말을 지나게 해요. 그래서 도둑이 다 쫓겨나요. 방길 높이인들 다른 사람이 지나가겠습니까? 돌 절벽에 말을 올리시어 도적을 다 잡으시니 몇 번을 뛰어오르게 한들 남이 오르겠습니까? 됐죠? 이게 실제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현대의 풀이로 잘 되어 있는데 태조가
중국의 금나라 때 태조가 골목에 말을 지나게 해서 도둑을 쫓았어요. 그래서 태조를 쫓아오던 도둑을 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태조가 돌 절벽에 말을 올려서 도적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뛰어오르게 해도 남이 오르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태조가 이렇게 도둑을 잘 잡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넘겨서 162쪽. 이건 역시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3개. 1장, 2장, 125장. 다시 얘기해서 용비어천가의 맨 처음과 맨 끝.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여기는요. 많은 얘기가 나와요. 우선 첫 번째. 1000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 땅에 1000년 전에 미리 정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여긴 정해져 있었다. 이거죠. 1000년 전에 미리 정했대요.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어 점지해 받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니. 다시 얘기해서 운수가 끝이 없다라는 거는 운수가 계속된다는 거고요. 운수가 계속된다는 것은 운이 좋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조선은 늘 운이 좋을 것이다. 왜? 1000년 전에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성자 신손이 후대를 이으셔도 하늘의 자손이 후대를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부지런히 힘쓰셔야 왕권이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게 태어나도 평소에 노력을 안 하면 공부 잘 못하죠. 주변에 봐도 그러죠. 물론 머리가 정말 좋으면 노력을 조금만 해도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그 조금의 노력도 안 하면 성적은 잘 안 올라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도 그래도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조선은 1000년 전에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복도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타고났죠? 타고났어. 사람으로 따지면 엄친한 거죠. 다 갖춘 거죠. 타고났는데 그 타고난 데에도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타고나도 하늘 공경하고 백성 다스리는 데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노력해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엄친아도 1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머리만 좋아서는 전교 1등은 못해요, 여러분. 노력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전교 1등을 유지하겠죠.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머리 좋은 엄친아처럼 정말 잘 태어났어, 조선은. 근데 이것도 노력하고 부지런히 계속 성실하게 힘써야지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중에 될 임금아 알아라.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으면서 조상만 믿을래? 라고 했어요. 이 조상을요. 뭐라고 바꿀까? 아빠라고 바꿔볼까? 조상을 재벌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빠. 재벌집 아빠만 믿는다고. 이 사냥은요. 골프 정도로 요즘 바꿔보세요. 그러면 되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물려받는 애가 골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만 믿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조선이죠. 조선은 1000년 전에 미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굉장히 운수가 끝이 없다. 되게 잘 된다. 그리고 부지런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왕들도 잘 들어라. 이 왕조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냥 가고 골프하고 이렇게 놀면은 안 되고 윗 임금만 믿지 말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후대왕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너네 열심히 안 하기만 해봐. 그러면 이걸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왕도 잘하고 있지만 이 다음 왕도 이렇게 잘 가르치니까 가정교육이 잘 됐으니까 잘 되겠구나.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이 조선 믿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125장에서는 이렇게 미리 정해졌다. 운수가 계속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우리 뒤에 왕들도 잘 가르치고 혼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봅시다. 이 갈래는요, 악장이면서 영웅의 서사시라고 해서 영웅의 얘기도 나오고요. 성격은 송축,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개국, 나라를 열다. 그 다음에 예찬, 서사는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설득적, 우리 잘할게 지켜봐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 다시 얘기해서 조선 건국은 정당했다. 조선 건국은 1000년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 다음에 후대 왕에 대한 권계. 그래서 경고를 내리면서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의를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면서 악장이면서 영웅 서사시예요. 최초. 원래 여러분 최고라고도 하는데 옛고자를 써서 최초, 최고 늘 중요하거든요. 원래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적 측면에서는 최초의 악장, 최초의 한글 문헌,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 그쵸? 그 다음에 어학에서는 15세기 국어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용비어천가랑 그리고 소학언해랑 비교하면요. 어떻게 국어가 변천됐지?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용비어천가를 봤는데 165쪽 한번 보세요. 162쪽 미안해요. 162쪽에 가면요. 여기 핵심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내용 정리라고 해서 서사, 본사, 결사로 나뉜 부분 보입니까? 이 부분을 보면요. 서사에서는 개국,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하늘이 내려준 거다. 하늘이 명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는요. 사적, 역사적으로 그 사람의 뭐 전적 아니면 그 사람의 기록들, 영웅적인 기록들을 찬양을 합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도적들이 다 물러간 거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개왕훈이라고 해서 권계, 다시 얘기해서 뒤에 왕들을 잘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절과 후절의 비교 있죠? 전절은 중국 역대 창업주들의 행적을 노래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이걸 잘했고 저 사람은 저걸 잘했고 이런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후절은 조선의 사적을 노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63쪽의 창작 동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적혀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악장 끝냅시다. 우선 내적 동기는요. 혁명으로 이룬 조선 건국을 합리화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요. 역적이 고려의 역적이 실제 그때 고려의 왕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고려 말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고려 사람들을 없앤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때 조선 나오기로 했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좀 수습하려고. 그 다음에 후대 왕에 대한 권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영원한 발전 그리고 송축도 있고요. 외적 동기는요. 훈민정음이 진짜 괜찮은가? 실용성을 실험하고 그 다음에 권위도 부여하는 거고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악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정철의 3위인곡을 보기 전에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옛날에 우리 중요한 고전 시가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뭐 있다고 그랬었죠? 한시, 가사, 시조 해서 한, 가, 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가사 부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가사 부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정철의 가사예요. 다시 가사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정철의 가사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시조는요. 사실 뭐가 시험에 나올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조 작품이 워낙에 많거든요. 그래서 가사 작품은 시험에 잘 나오는 가사 작품을 자세히 공부하는 게 맞고요. 시조 작품은 어떤 시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대강의 정서는 해석할 수 있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지금 잘 들었어요? 가사 작품은 어떻게? 중요 작품을 자세히. 시조 작품은 어떻게 해요?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해석이 가능하게.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3시간에 걸쳐서 가사 작품을 3작품이나 할 건데 그 3작품 다 정철의 가사 작품이에요. 우선 이번 시간에 할 작품은 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이고요. 사미인곡.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사미인곡의 속편이라고 해서 사미인곡. 줄여서 속미인곡. 이렇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영화가 진짜 잘 되면 2탄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속편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영화계에는 이런 설이 있죠. 잘 돼서 1편이 잘 돼서 2편을 만들면 망한다. 근데 안 그런 것도 가끔 나오잖아요. 1편보다 잘 되는 작품들도 여기 정철의 가사 작품이 그래요. 이 정철이란 분이 원래부터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엄친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가사 작품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었어요. 근데 또 지은 게 더 잘 지었어요. 실제 시험에도 이 속미인곡이 더 잘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강원도를 기행하면서 기록한 관동별곡. 이거는 거의 기행문이니까 기행가사라고 하겠죠? 기행가사. 여행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관동별곡에서는요. 어디를 여행했나, 어떤 걸 봤나, 어떤 걸 느꼈나. 다시 얘기해서 기행문의 3요소, 여정, 견문, 보고 들은 것, 감상. 이 3가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는요. 이걸 보면 돼요. 사미인곡에서 곡은 노래거든요. 여기도 노래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미인을 사하다. 미인을 사하는 것의 속편. 다시 얘기해서 사는요. 사모. 속은 속편이고요. 사모 사랑. 그 다음에 미인은 여기에서 임금을 뜻해요. 왕. 다시 얘기해서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의 속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 사미인곡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처음 부분부터 볼 텐데 이 사미인곡은요. 계절에 따라서 내가 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사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에는 우리 임금님 어떻게 지내실까? 여름에는 어떻게? 가을에는 어떻게? 겨울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계절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는 임금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랑하는 님처럼 대해요. 왜냐하면 문학작품이니까 임금님을 비유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 그래서 사미인곡도 그렇고 속미인곡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정철은 남자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의 화자는 여성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쓴 작품 같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 길정.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이 또한 하늘이 어찌 모를 일이던가. 다시 얘기해서 내가 태어난 건 누구 따라서? 사랑하는 님 따라서 태어났대요. 이게 인연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다. 평생에 원하되 임과 함께 살아가려 하였더니.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는요. 나는 님 따라 태어났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뜻이고 인연이래요. 그리고 나는 젊고 예쁘대요. 그리고 임금님은 나만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죠. 그래서 임과 함께 살아가려 했는데 하였더니. 그 다음 봅시다. 젊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늙었어.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다시 얘기해서 늙고 나서 왜 우리 떨어졌지? 이건 거예요. 엊그제에는 임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 있었더니 그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왔느냐. 다시 얘기해서 엊그제는 임을 모시고 있었는데 왜 나 속세에 내려왔지? 엊그제는 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나 왜 여기 있지? 그 다음 봅시다. 내려올 때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다. 다시 얘기해서 내려온 지 3년이 지났다. 실제로 정철은 귀양 가 있었거든요. 귀양 갔을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임금님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귀양 와 있지? 지금 3년이 지났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지와 분이 있네만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할까? 단장할 때 보일 사람이 없다. 슬프네.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 흐르는 것이 눈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의 화자, 나는 어떤 마음? 근심 있는 마음, 한숨 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근심 있는 마음. 됐죠? 지금 3위인곡의 현재 화자의 처지는 근심, 임과 떨어져 있음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아우, 난 근심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략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도 12때래요. 그 다음에 한 달도 30날. 맞죠?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30일. 잠시라도 임생각을 말아가지고 이 심을 잊으려 하여도. 다시 얘기해서 잠깐이라도 임금님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맺혀있어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임금님만 생각난대요. 편작과 같은 명의가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랴. 나는 상사병에 걸렸네. 편작이라는 명의가 오더라도 못 고치네.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구나. 이거는 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님으로 인해 병이 걸렸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님만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차라리 사라져 나비, 범나비가 되리라. 호랑나비가 되리라. 나는 차라리 죽어서 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안고 다니다가 향기가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임께서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 여기까지. 다시 얘기해서 이 3위인곡은요. 중간 내용을 우선 빼고 선생님이 처음과 끝부분을 우선 놨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기로 와서요. 옆으로 와서 3위인곡의 처음 부분에서는 나라고 있죠. 님을 섬기는 내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님을 섬겼고 님만 사랑했었죠. 그래서 3위인곡의 화자인 나는 지금 님을 원래 사랑했는데 님과 떨어져 있는 처지, 귀양가 있는 처지. 여기서는 속세에 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님과 이별한 처지예요. 그 다음에 164쪽에 봄 부분이거든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봄 부분 잠깐 봅시다. 164, 165. 현대어풀이로 보는 게 낫죠. 봅시다.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피었구나. 가뜩이나 쌀쌀한데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가. 그래서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껴오는 듯 반가워하는 듯한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얘기해서 님과 이별한 처지에서 첫 번째 봄에는 매화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고 싶다. 매화를 보내고 싶다.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어풀이로 봅시다. 꽃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녹음이니까 여름 맞겠죠?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딱 있는 거죠.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만만이 드리워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근심 걱정 많다. 늘 근심 걱정이 많대요. 그 다음에 비단을 베어서 오색실 풀어내서 임의 옷을 만드니 솜씨가 완전 좋네? 그 다음에 임에게 보내고 싶은데 너무 머네? 그래서 님이 내가 간다면은 반겨줄까? 이러는 거예요. 여름에는 지금 옷을 지어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봄에는 매화 보내고 싶어 하고 여름에는 옷 지어 보내고 싶어 하고요.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룻밤 사이에 설이 내릴 무렵에 이거는 좀 늦가을이죠? 가을이에요. 설이 내릴 무렵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발을 거드니 동산에 달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임이신가 하여 반가워서 눈물이 절로 난다. 다시 얘기해서 별 볼 때마다 제일 큰 별, 제일 밝은 별은 왠지 임금님 같은 거죠. 그래서 북극성 제일 밝잖아요. 그래서 북극성 볼 때마다 임금님 생각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북극성 바라보면서 임금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달빛을 궁궐에 보내고 싶다. 다시 얘기해서 가을에는 달빛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겨울 부분 봅시다. 겨울에는 천지가 겨울의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다 발길을 끊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서 임계신데 쐬게 하고 싶다. 다시 얘기해서 겨울에는 이미 추우실 테니까 봄 기운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임과 이별했고요. 계절별로 이렇게 하고 싶고요. 나는 차라리 임금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대요? 죽어서. 극단적이죠? 나 너 못 만나면 죽어버릴 거야. 이거죠. 극단적이죠? 죽어서 나비가 되고 싶어 한대요. 나비가 돼서 님에게 가서 님의 옷에 앉아버릴 거래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난 차라리 죽어서 임금님을 조금이라도 만지고 싶다. 임금님 곁에서 조금이라도 있고 싶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임금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미인곡은 이게 다 임금님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요. 결국은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자성어로 연군지정이라고 해요. 연군지정. 연군지정. 연군의 정. 다시 얘기해서 임금님을 사모하는, 연모하는 정, 마음. 연군의 정. 해서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이 삼위인곡의 전체 내용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만 알아두고요.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나비 부분입니다. 왜 죽어서 범나비가 된다고 하지? 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죠. 그쵸? 이 나비 부분 잘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68쪽으로 가서요. 168쪽으로 가서 이 핵심 정리는 조금 이따 할게요. 4번에 구절의 의미 보입니까? 구절의 의미. 범나비가 주는 심상이라고 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으로 차라리 죽어서 영혼으로 남아 임의 곁에만 있고 싶다. 다시 얘기해서 임 곁에만 있으면 죽어도 좋다. 이런 강렬한 집착이죠. 집념이죠.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좀 놀라죠. 아, 이 정도로 임금님을 사랑하는구나. 실제로 정철이 이 작품을 지어서 임금님한테 보냈을 때 임금님도 아, 정철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범나비의 얘기도 했고요. 그 옆에요. 169쪽에 여성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알죠? 그 다음에 6번째 문학적 우수성이라고 해서 왜 이게 문학적으로 우수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굴원이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소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의 창작 배경이라고 있죠. 창작 배경을 보면은 정철이 두 번째 줄 귀양살이로 거의 평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갔다가 올라갔다 다시 귀양했다. 올라갔다 다시 귀양했다. 이랬는데 전남 창평에 귀양 가가지고 이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남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내가 이 작품을 지어서 임금님한테 보내야 임금님이 나를 다시 불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간절함이 담기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삼위인곡의 핵심 정리 부분 한번 봅시다. 167쪽에도 있죠? 서정가사 그리고 양반가사, 정격가사, 정해진 규격의 가사. 정격가사는요. 가사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되거든요. 맨 마지막 줄이 세 글자로 시작해서 3543 글자 수가 3543 정도로 하면 되는데 3543이 아니더라도 3743까지는 정격가사 정도로 쳐줘요.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 충신연주지사, 충신연군지사라고도 하는데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구성은 3단 구성이고요. 본사는 사계절별이죠. 그 다음에 운율은 3, 4조 혹은 사음보의 연속체고요. 주제는 연군지정이라고 했죠. 특징, 뛰어난 우리말 구사, 세련된 표현. 그 다음 비유, 상징이 많고요.
가사문학의 절정이면서 우리말 구사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마지막으로 168쪽의 전체 구성 보이죠? 이 전체 구성에 서사, 분사, 결사로 나뉘는 거 보이죠? 이 부분만 가볍게 알아주면 돼요. 아까 정리했었죠? 서사 부분에서는 젊었을 때는 임금님이랑 행복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임금님이 내 곁에 없네? 고요. 그 다음 본사에서는 봄에는 매화 보내고 싶어. 여름에는 비단옷 지어 보내고 싶어. 가을에는 임금님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임금님에게 봄볕을 보내고 싶어. 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차라리 죽을래. 죽어서라도 임금님 곁에 있고 싶어. 라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애교 잘 부리고 이런 모범생들 있죠.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아요. 이러는데 그게 국어 선생님 때도 그러고 수학 선생님 때도 그러고 뭐 과학 선생님한테도 그러고 늘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 저는 국어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 제일 좋아요. 이런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용비어천가라는 작품, 그리고 정철의 삼위인곡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송미인곡을 볼 건데 미리 한번 읽어오시길 바랄게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